안녕하세요. 12월 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1.34%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3%,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크진 않았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크게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은 바이오의 하락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알테오젠의 급락 이후에 어제 아침에는 알테오젠이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바이오 끝난 거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데미지를 한번 받은 상태에서 알테오젠의 급락이 다른 종목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근자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에 단기 이식 매물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짧게는 일주일 이상 한 1, 2주 정도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제는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차전지는 지난주 일요일날 저녁에 올려드렸는데 내년도에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된다.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들 보시대요. 내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어제도 그런 모습들을 오미급 차원에서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파셨겠죠. 좀 올라오니까 좋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크게 환율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율도 놓고 보면 최근에 147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저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대신 1470원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도 1,500원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체력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경제 규모, 우리 경제 체력을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강세장이라고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강세장의 수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강세장의 수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사놓고 나는 주식 매매할 줄 몰라. 그냥 좋은 거 사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얕은 매매,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테마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들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이 강세장이 주는 수혜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말은 못하고 있지. 주변에서 주식 안 하는 분들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다들 주식 하는데 또 내 계좌 까놓고 서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 누가 예를 들어서 어제 뭐 가지고 돈을 벌었네 이러면 나는 그거 안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속으로 끙끙끙 거리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장, 약세장을 딱 명확하게 오늘부터 강세장이다, 오늘부터 약세장이다 라고 구분 못해요. 절대로. 그러나 이제 그런 전조들이 보이죠. 사전에. 제가 4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세 상승장이다. 2년 이상, 2027년까지 이어지는 강세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믿기나 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가요? 아, 강세장이 맞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강세장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강세장일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강세장일 때 투자를 안 하면 언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의 핵심은 뭐다? 바이 앤 홀드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다. 근데 사놓고 기다리려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내가 사놓은 건 안 가는데 내가 안 사놓은 거는 미친 듯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나요? 매매를 하게 되죠.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을 보지 않는 올해 들어서 성과가 가장 좋은 60대 여성분들이 성과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시장 열심히 보겠습니까? 열심히 바쁘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사회적으로도 바쁘고 또 친목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면 시장 볼 틈도 없고 시장 볼 틈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그 전에 저 맨날 까먹는데 챕터 2 지금 강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매매 방법 뭐가 있을까? 챕터 2입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반도체, 바이오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로봇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AI발 시장의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도 계속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강세장일 때도 그 시대의 시대상이 주도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대상은 AI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의 FSD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옵티머스도 화제가 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율주행과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로봇 등등의 모든 현상들 그리고 AI를 통한 업무 효율 능력 향상 등등이 전부 다 AI로 시작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주고받는 데이터들, 생성되는 데이터들 이게 이제 결국 수많은 데이터들이 증가함으로써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AI 칩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GPU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난리가 나고 최근에는 이제 TPU, MPU까지 MCU까지는 아니지만 NPU, TPU, MPU까지도 거론되고 있고 실제 구글이 TPU를 통해서 제미나이 3.0을 굉장히 과목할 성장을 보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결국 AI 칩 그리고 AI 칩을 받쳐주는 메모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가동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IT 부품들 기판들 PCB, MLCC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고 데이터 센터는 AI를 가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동되는 AI를 통해서 피지컬 로봇이 형성되는 것이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들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영역을 구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 한 종목을 딱 정해서 매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회사 하나를 정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매매가 아니고 투자인 거죠. 투자는 좀 딥하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산업, 그 기업의 해당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메커니즘, 프로세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도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지표도 매크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좀 투자다운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매매를 하는데 생뚱맞게 오늘은 화장품 주식 샀다 팔았다 하고 내일은 저 건설주 샀다 팔았다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원전 가서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나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 다닌다는 얘기는 구심점 없이 그렇게 옮겨 다닌다는 얘기는 내가 시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시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가고 군중을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서 소원을 들어주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옛날 데스크탑 PC에 막 키보시면서 전부 다 롯데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들 갖고 다 그래 해줄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다 롯데 1등 당첨됐는데 1등 당첨 금액이 복권 금액보다 작은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잖아요. 군중 속에 몰려다니면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외롭지만 군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또 시세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군중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군중들이 결집되었을 때 그 결집된 힘들이 시세로 분출되고 그 분출되는 그 시세가 나한테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 군중 속에 같이 들어가서 막 남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식을 잘 들고 있고 군중들이 시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당연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서 내가 그 시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군중 속에 들어가길 또 희망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한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매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매를 강세장일 때, 특히 지금과 같은 강세장일 때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은 뭐냐면, 강한 종목에 접근을 해라. 강한 종목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어떤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방어적인 어떤 측면이 뭐예요? 안 올라간 걸 사고 싶은 거지. 많이 빠진 걸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이 빠진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데, 시장이 강세장이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강세장에 적합한 종목이거든요. 같은 예를 들면 섹터 내에서 카테고리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종목이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강해지는 종목이 있으면 정리를 하잖아요. 왜?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안 챙기면 어떻게 되는데? 안 챙기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이익을 조금씩이라도 오른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익을 챙기고 나면 내 계좌에는 뭐가 남을까요? 내 계좌에는 이익이 없는 종목들, 손실이 난 종목들만 계좌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조급해지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중심 없이 막 옮겨 다니는 거죠. 그게 내 계좌에서 싸게 트는 종목들, 이익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종목들을 냉큼 잘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상승률 1등 종목이 로보티즈예요. 두 번째 종목이 D&T 파마텍이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매매폴더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매매폴더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온전히 지금 수익으로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미 또 냉큼 스스로 또 잘한다고 냉큼 잘라가지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익을 자꾸 자르고 싶어요. 이익을 잘랐을 때, 내가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 짜릿하거든요. 그 짜릿한 손맛 때문에. 그리고 보통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급등을 하면 그 다음날 주춤하잖아요. 밀려요. 그걸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늦게 샀으니까 그거 안 챙기면 손해나거든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들 그 가격에 살까 말까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따라가요. 예를 들면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죠.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랐어요. 오르고 쉬어가다가 어제 아침에 강하게 붙었고,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장 끝날 때쯤 되니까 20몇 %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샀다. 예? 이 가격에 예를 들면 따라가면서 샀다. 그리고 오늘 빠지면 어떻게 해요? 혹은 어제 여기서 샀어요. 이건 여기서 샀다가 쳐요. 어제 종가가 에코프로가 어제 종가 11만 7,500원인데 11만 5천원에 샀다 쳐요. 따라가서. 그리고 장 끝날 때 소폭 남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붙어요. 붙었다가 훅 밀려버리면 내가 산 가격 이하로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분명히 오른 주식인데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어제 늦게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이라도 붙기 시작하면 팔아야지. 안 팔면 또 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오늘 아침 붙었다가 잠깐 밀리더라도 밀리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붙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손가락 빨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손 놓고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안 파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식 살 때 한 방에 뻑 사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한 방에 뻑 사버리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릴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매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조금 전에 에코프로 보여드렸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사실 에코프로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삽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매매를 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98,200원에 샀어요. 98,200원인가 98,700원인가 사고 98,200원인가 보네. 여기 사고 밀렸잖아요. 여기서 다 사느냐? 아니에요. 조금 사보는 거죠. 샀더니 밀려요. 아, 그럼 좀 더 기다려야겠다. 샀더니 밀리니까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손절해야 되겠구나 가지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배팅을 빵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 돈 100% 물론 100% 배팅 하시는 분은 없겠죠. 50%든 이렇게 한 방에 혹은 150% 하는 분들도 이제 레버리지해서 이렇게 뻑 질러버리면 여기서 주가 빠지는 구간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뎌요. 그럼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일부만 들어가면 여기서 밀리는 구간에서 어때요? 괜찮아요. 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장 끝나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붙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저희 매매폴더에서는 여기서 사고 밀리는 거 지켜보다가 어제 아침 붙을 때 바로 들어갔잖아요. 동시효과 지나자마자 시가에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99,900원에 들어갔어요. 어제 종가는 얼마인데요? 117,500원이에요. 이거 매매한 걸 보여드릴까요? 어제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98,200원에 매수했죠. 그리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95,000원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매수한 가격을 넘었음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고 손해 안 보고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고 나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땡큐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틀 만에 저희 에코프로 수익률이 18% 두 번 샀는 게 12월 5일 날 98,200원, 어제 99,9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요. 그럼 마이너스 18% 안 나오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합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언제 사느냐? 내가 산 가격이 평균 단가가 99,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 10만 9,000원, 11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됐을 때 또 비중을 좀 더 추가해 보는 거지. 그래서 빠지면 어떨 것 같은데? 빠져본들 내 평균 단가는 어쨌든 조금 더 높아졌지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샀는데 안 빠지고 더 올라가요. 그러면 내 비중을 좀 더 늘리고 평균 단가는 좀 더 높아졌지만 비중을 좀 더 늘렸으니까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수익금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중을 늘려나가는 건데 한 방에 처음 빵 지르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총 5번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435%, 두 번째가 365%, 세 번째가 248%. 로보티즈를 볼까요? 로보티즈 뭐 첫 번째가 435%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단가가 평균 단가 53,000원인데요. 이거 이전에 한번 매매를 했었어요. 얼마에? 32,500원에 사서 55,500원에 팔았었죠. 그래서 60% 수익 내고 이게 두 번째 매매였다고요. 두 번째 들어가서 안 팔았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얼마에? 61,000원에 또 들어갔는데 그것도 365%예요. 그리고 세 번째 82,000원 들어갔을 때 이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8일 날 8월 7일 날 이때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91,000원 넘어가면 더 사야 된다라고. 그 세 번째 산 게
248%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산 게 11월 달 초에 급락할 때 23만 원에 사서 얘가 19만 원까지 밀렸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이날 처음 샀다면 19만 원에 잘랐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사놓은 것들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1월 말경에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에 또 추가로 더 샀어요. 그러니까 5번 총 샀는데 비중은 두 번씩 많이 샀죠. 지금 현재 다 수익이 나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제 2차전지가 많이 움직여서 어제 저희가 에코프로를 처음 사서 18% 남겼지만 LNF 같은 경우 이미 100%를 넘기고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간 것들이. 포스코 PCM 안 움직이는 포스코 PCM도 현재 첫 번째 들어간 게 8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비중을 한 방에 처음 들어갈 때 한 방에 빵 안 지르기 때문에 사고 회복되면 사고 회복되면 또 사고 그러면 팔 일 없느냐? 중간에 또 잘리면 팔아야 돼요. 저희 매매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매매한 내역을 보면 매매한 내역에 에코프로 몇 번이나 샀다 팔았어요. 에코프로만 봐도 에코프로 몇 번 있었을까요? 여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T, 에코프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수익이 났나요? 에코 16%, 6%, 34%. 아닐 때, 들어갔는데 아닌 상황일 때는 잘랐잖아요. 근데 이때는 뭘로 잘라요?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자른다? 매도할 때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들어갔던 거를 잘라서 어제 이수 스페셜 T 케미칼로 교체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이수 스페셜 T 케미칼 54,300원에 움직임이 나타나서 대응을 했어요. 대응하고 나서 굉장히 거래가 좋고 움직임이 좋은데 주가가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고 에코프로만 상승한 게 아니라 LNF, 포스코 PCM 등등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 T 케미칼을 더 사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더 사기 위해서 뭘 팔았느냐. 가지고 있던 오스코텍을 지난주부터 팔았거든요. 오스코텍은 저희가 지난주에 3번 들어갔던 거를 지난주 3회차를 팔고 어제 2회차, 1회차 다 팔았는데 팔면서 뭘로 바꿨느냐. 이수 스페셜 T 케미칼로 사기 위해서 얘를 팔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얘를 사기 위해서 팔아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를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 T 케미칼 어제 2번 샀는데 평균 단가가 54,000원이에요. 근데 어제 이수 스페셜 T 케미칼 얼마로 끝났느냐? 59,500원으로 끝났어요. 평균 단가 54,000원에 평균 단가 54,000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예. 어제 사고 10% 남았으니까. 10% 남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10% 반납할 때까지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수익이 난다, 이익을 챙겨야겠다, 혹은 손실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매매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오롬테라퓨틱을 그냥 지난주 목요일에 매매가 딱 한 건 있었어요. 오롬테라퓨틱, 79,500원 팔았는데, 오롬테라퓨틱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했죠. 저희가 이거 26,000원에 산 거였거든요. 26,000원에 산 걸 79,500원에 팔았는데, 저희 매매폴더에서는 팔고 더 올라갔어요. 84,500원까지. 이 속이 쓰리더라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 팔고 잠깐 빠지는 척 하더니 다시 붙는데 항상 그래요.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면 힘들어지는 거지 뭐.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 수익이 크게 나면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저희 보면 오름테라퓨틱을 여기서 187% 이익을 실현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매도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일방적인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자르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런 애들을 사기 위해서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팔고 조금 남았다고 팔고 조금 남았다고 그냥 팔아버리면 다른 걸 못 사잖아요.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삽니까? 또 막 이쪽 저쪽 동네 보다가 막 또 추격 매수하고 내동 매매해서 막 올라가나 저쪽에 가나 보다 싶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덜커덩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야 될 종목들을 준비해 놓고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정리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대적으로 계속 힘이 약화되고 있고 수익을 좀 반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익을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를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팔고 얘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계좌가 어떻게 된다? 압축이 되죠. 종목들이. 처음부터 하나를 콕 집어서 얘가 될 거야 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라고? 그건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딥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딥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그런 것들은 결국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사고 이거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백날 10배 올라가도 20배 올라가도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손에 그 종목을 얹혀주잖아요. 여러분 못 갖고 있어요. 왜? 조금 올라오면 좋아갖고 막 기뻐 날뛰거든. 빨리 팔고 싶거든.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팔 때 다른 거 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팔아버리니까 팔고 돈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주식 들고 있으면 팔고 싶어 안달이고 주식 팔아서 돈 생기면 주식 사고 싶어서 안달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준비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데 덜컥 팔아버리고 이익 좀 났다고 팔아버리니까 돈 생기니까 뭐 사야 되지? 뭐합니까? 종목 동냥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요? 이게 왜 나오느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팔려면 뭔가를 사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대신 팔아주는 거거든요. 바꿔주는 거죠. 강세장일 때는 교체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좌는 뭐 어떻다? 계좌는 주식이 풀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위주 몇 프로 주식 이게 아니라고. 주식을 가져가는데 새로 또 사야 될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새로 사야 될 종목들이 나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부진한 거, 상대적으로 계속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잘라서 바꿔주는데 그것도 한 방에 팍 자르냐? 한 방에 다 자르면 안 된다고. 자르는 것도 사는 것도 조금 사지만 파는 것도 나눠서 팔아야죠. 이익이 엄청나게 났을 때는 그냥 정리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매매를 해나가게 되면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는 주식이 항상 가득 차 있죠. 강세장에서는 주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현금 있으면 안 돼.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교체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다듬어 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난치기 하듯이 전지가위로 나무 동그랗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방위 때 그거 했거든요. 전지가위로. 나무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 다듬는 거죠.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듬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진행한 건데 전체 수익률 이래요. 개별 매도는 성률은 39%밖에 안 돼요. 성률이. 10개 중에 6개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익 낸 거는 평균적으로 28% 수익이 났고 손해본 건 평균적으로 7.6% 손해가 났어요. 전체 실현 수익률은 58%인데 여기 보면 100% 이상도 나오잖아요. 30, 40%는 허다하고 근데 손해난 것도 많아요. 손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수익률 400%짜리, 300%짜리, 200%짜리, 100%짜리 여기에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해성디에서 다 100% 넘어갔던 애들이에요. 100% 넘어갔다가 반납한 애들 많아요. LNC 바이오 다 110% 넘어갔다가 지금 반납한 상태고 일동제약 마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났다가 반납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시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다가 땅 칠 때 그때 온전히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빵 치고 하고 군중들이 막 결집하잖아요. 결집해서 움직이는 걸 나는 한 팔짱 빼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 열심히 좋다고 해라. 열심히 좋다고 떠들고 열심히 살아. 그럴수록 나는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급할 거 없어요. 그럼 걔들이 샀다 팔면 좀 밀리겠지 뭐. 밀린다고 내가 산 가격 오나? 안 오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와 저렇게 올랐네 하는 그 시세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 가게 돼요. 특히 강세장일 때는.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사고 팔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떤 종목 사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살 종목을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은 종목을 딱 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필패예요. 저도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매매를 얼마나 많이 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정말 매매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들어간 종목들은 거의 필패예요. 대신에 항상 준비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때가 도달했을 때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그걸 내 손 안에 이제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내 손 안에 종목이 있어야 된다. 그걸 들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게 나중에 또 제일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애를, 혹은 이익이 많이 축소되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 그걸 잘라서 지금 들어가야 될 애라고 준비하고 있던 애니까 준비하고 있던 종목을 준비했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 주식, 내 계좌의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종목만 살짝 바뀌었는데 포지션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시장이 와도 어떤 종목이 움직여도 그 시장 중심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중심에서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내 안에,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저희 매매했던 종목들 일자별로 보면, 수익을, 저희가 4월달, 여기 보면 D&D 파마텍, APR,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미래에셋증권 다 있잖아요.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다 매매했어요. 키움증권. 웬만한 건 다 들어있었다고. 제일 아까운 게 인벤티지랩인데 이거는 사자마자 이틀 만에 막 급등하는 바람에 잘라버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어쨌든 내 손에 다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은 시장이 좋다고 하는 애들 내 계좌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얘를 일부러 콕 집어서 얘를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 내 손에 남는 게 시장에서 제일 강한 애들,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강한 애들이 내 손에 들어와 있게 돼요. 지금 저희가 오늘 보면 현재 종목 수가 20개인데 너무 많다. 저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매매 폴더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날 한시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업종으로 보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2차 전지인데, 여기에서도 종목들의 비중이 좀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바이오가 좀 약화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오 종목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종목이 늘어나주고 있고, 로봇은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도 계속 종목 수, 어떻습니까? 우리 매매 홀더에 계신 분들, 여기에서도 종목 수들이 하나씩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다 올려드리잖아요. 장 끝나면 이렇게 올려드려요. 매매한 내역, 매매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한 종목이 어떻고, 보유한 종목들을 그룹별로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매일같이, 이게 매매 일지거든요. 이렇게 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 끝나고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비슷비슷하게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종목들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달라져 있는 비중이 어떻게 간다? 시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시장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든, 삼성전자가 움직이든, 로보티즈가 움직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알차게 만들어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매매 폴더에 계신 분들 만족도가 최상이잖아요. 그냥 연장률이 90 몇 프로 이상이에요. 이제 연장하지 않는 분들, 되게 한 달 해보신 분들이 연장을 잘 안 하시는데,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계속 가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년치 선불 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편하거든요, 매매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강세장이다. 강세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뭐 사야 될까? 오늘 뭐 사지? 뭐 추천해 주세요. 왜 좋은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사고,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영해 가는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들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가 사실 쉬운 매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제도권에 옛날에 저 펀드 매니저들도 교육시켰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불러다가 제가 하는 매매가 어떤 건지 못 따라요. 안 돼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